어, 오늘은 질투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질투심. 질투심이라고 하잖아요. 질투와 질투심. 이게 뭐냐 하겠는데, 사람은 누구나 질투를 하죠. 근데, 어린애들이 질투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 좀 학력이 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 질투라는 건 사실 없고 나쁜 감정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짓을 한다 하지만 그건 아니고 질투심이 진짜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어,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아기적인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똑같은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대충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제 괴롭힘이 많고 학교에서도 괴롭힘이 많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괴롭힘이 많죠. 근데 자세히 그러니까 곰곰하게 생각하면 이제 질투라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심지어는 질투 때문에 정신병이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질투 때문에 겨우 질투 때문에 정신병이 올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한 사람한테 이제 효과를 줄 수 있는 굉장한 압박감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잖아요. 상대적 박탈감을 질투심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상대적 박탈감. 응? 딴 사람들은 부자야, 행복하게 살고 쇼핑하고 나는 막 불행해. 나는 임시직이고 여자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뭐 그런 삶을 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 무조건 얘기해도 다 올바라. 그쵸? 이 사람이 맞다고 하고 내가 얘기한 건 다 틀렸어. 에이, 넌 더 배우고 와. 맞춤법 좀 배우고 오고, 너는 학력이 딸리고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응? 그냥 바보라고 하죠.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상대적 박탈감이 느끼면서 질투심이 나는 거야. 알기 쉽게. 질투심은 뭘까요? 분노, 미움, 시기, 의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게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쵸? 누구나.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투심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정신병까지 와요. 실제로 이 비일비재하고. 이제 실제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이제 아들딸이 있죠. 아들딸이 있으면 한 명을 낳아요. 한 명을 낳으면 얘가 형이야. 그리고 얘가 동생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얘가 사랑을 다 받죠. 듬뿍. 그쵸? 얘가 혼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겠어요. 그러면 한 5살 타월이야. 어? 5살 타월이라는 거는 5년 뒤에 얘를 낳았어. 그쵸? 얘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얘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쵸? 한 10년 타월, 5년 타월 하죠. 그래서 얘가 더 이쁨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에서 소외되는 거야. 그쵸? 정당한 소외. 정신병이 가장 잘 걸리는 이유는 어,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자폐도 마찬가지죠. 자폐아의 부모님은 굉장히 정상이야. 근데 애가 자폐가 걸려. 제가 얘기하는 거는 후천적 자폐죠. 부모님의 학대에 의해서 생겨나는 자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정상이야. 정상인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는 완벽해 라고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도 부족한 거야. 뭔가. 그쵸? 나사가 한두 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함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계에
부서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동생이 낳았으니까 동생한테 사랑을 주는 게 당연한데, 그쵸? 임신을 했어.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데 사랑이 애한테 가니까 우울증에 걸려. 임산부가. 그쵸? 그래서 산모들은 산모 우울증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해. 하지만 뭐 한다? 이 이야기는 작게 다뤄. 작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극복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자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정도로 힘든 거야. 형의 입장은, 또는 언니라고 하잖아. 언니의 입장은 질투심과 소외감은 그 정도의 목숨에, 임산부의 자살 행위를 정도로의 스트레스가 가는 거예요. 알기 쉽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쵸? 툭툭 던지는 한두 마디에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알기 쉽게. 이제 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일어나서 얘가 정신병이 와서 평생 괴로운 경우가 있어. 왜냐면 얘는 자꾸 얘를 신고하지. 응? 얘가 뭐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그러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얘가 악마야. 그쵸? 얘가 악마야. 그러니까는 얘를 자꾸 괴롭히지. 그래, 얘는 더 많은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진실을 얘기했어도 얘가한테는 안 통해. 왜냐면 얘는 저거니까. 얘는 그냥 계속 방어만 하면 돼. 얘 공격하거나. 그러면 얘는 좋은 거 다 먹죠? 그쵸? 왜? 사랑 받은 데다가 더 많은 사랑 받기 위해서는 얘를 짓누르면 자기가 더 많이 받겠죠? 그쵸? 내가 피해자야 그러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너는 피해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걸 아는 거야. 악이용하기도 하고. 천사 같은 모습 뒤에는 악마 같은 모습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그리고 진짜로 이게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부모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 얘한테만 편들죠. 그러면 얘는 정신병이 와. 진짜로. 이게 5년밖에 안 하고 뭐 10년밖에 안 해도 괜찮았겠지만 20년 동안 계속되면 그게 작은 비에도 옷이 젖는다고 정신병이 오겠죠. 근데 우리들은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임신부는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쵸? 저희가 다 그러잖아요. 타인의 슬픔 거지가 되고 딴 사람들이 미워하고 손가락질 할 때는 믿어주지 않고, 그쵸? 저희가 타인의 이야기니까 거지들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쵸? 성당 앞에서도 데모해도 어디 앞에 데모해도 그 사람들은 틀린 사람들이야. 그쵸? 일단 틀렸어. 틀린 건 정의잖아요. 맞잖아요. 그쵸? 정의값이니까 일단 한번 못이 박히면 빠지지 않는 거야. 그 못이. 그쵸? 대충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질투에 대해서 이제 대충 약간이라도 감이 잡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투심이라는 거는 목숨이 관련된 거죠. 한마디로 해서 정신적인 피해이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뭘까요? 아마 감이 안 올 거예요. 감이 왔으면 대단한 거지. 근데 말도 안 했는데 그거를 알 수가 없죠. 아이고.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실제로 있던 이야기고 군대의 이야기, 학교의 이야기예요. 감정이라는 게 있어. 감정이 뭐냐면 이렇게 남자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남자니까 아무래도. 그쵸?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가. 그러면 두 남자가 있죠. 두 남자가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가다 보면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 얘한테는 안 지고 싶어. 그쵸?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손잡이를 이 옆으로 약간 더 잡고 싶고, 이 사람은 안 밀리고 싶어. 알기 쉽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손잡이 잡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근데 서로 지고 싶지 않아. 얘한테 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얘한테 지면
내 소중한 걸 뺏긴다고 소중한 거를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야. 느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 보면 사랑하는 느낌이 들죠? 그런 것처럼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변태나 게이처럼 그런 더러운 감정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그냥 서로 지고 싶지 않은 그냥 마음이 드는 거야. 알기 쉽게. 그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걸 지면 내가 소중한 걸 잃어버린다는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또라이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또라이 느낌. 그쵸? 또라이 느낌이 서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무언의 대화처럼. 그쵸? 무언의 대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쵸? 아무 일도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무슨 감정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사람 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내가 판단하기에 정확한 거야. 그쵸? 감정이 와. 느낌이 오고. 그쵸? 괜히 어떤 여자가 이제 소지품을 이렇게 떨어뜨렸어. 근데 괜히 잡고서는 이 여자가 내 여자 같고 이 여자는 또 이 남자가 내 남자 같은 거야. 갑자기 감정이 와. 그쵸? 갑자기 감정이 올 때가 있어. 이거를 우리는 필이라고 하죠. 필인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이상한 필도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게 되는 필이 오는 거야. 서로 지고 싶지 않고 이상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뭘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질투심이잖아요. 질투심.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방금 얘기한 것도 까먹어. 그쵸?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니까 알고 싶지가 않지. 그치?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 그러면 동영상을 돌려보면 되겠죠? 네, 다시 이제 똑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동영상을 돌려보시면 되고, 질투심이라는 소재를 얘기했어요. 소외감, 뭐 그런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감정, 이상한 또라이 같은 감정이 느껴진다고 했죠?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합치면. 그쵸?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믹스돼서 하나의 감정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겠지. 학교나 군대에서 누군가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신입이 들어왔어. 그러면 약자잖아. 약자. 또 학교에서 왕따가 당하는 애가 발생했어. 그쵸? 왕따. 또는 학교에서 집에서 동생이 태어났어. 동생이 태어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약자와 강자. 항상 얘기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신입이니까 이 사람이 약자잖아요. 약자.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성장해 나가지. 그쵸? 그래서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어. 실제로. 그쵸? 그런 감정이 딱 보면 느껴질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감정은 두려움과 분노, 싫어하는 감정, 자신의 당했던 거. 왜냐면 너도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쵸? 너도 그렇지. 나한테 빼앗을 거지.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갖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같이 집에서 일어났던 일 같은 거,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 같은 게 자신한테 그냥 반복되다 보니까 중독 현상처럼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면 너도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래를 점친단 말이에요. 자신이 악마인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마를 딴 사람한테 대입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게 만들고 너도 그렇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비양심적인데 자기를 효과적으로 이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러고. 꼭 그 사람이 악마라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죠. 반복되는 일상이니까. 그쵸?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입이나 왕따 약한 애들이 오거나 동생이 생기거나 그러면 어떤 감정이 올까요? 그러면 빼앗긴다는 생각을 해요. 빼앗긴다. 빼앗기지 않았지. 그쵸? 빼앗기지 않았어. 얘가 더 사랑을 받았을 뿐이야. 근데 상대적 박탈감은 왜 생겨요? 박탈감은 얘가 행복하니까 내가 반대로 상대적으로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더 많이 잃어버렸다 생각해. 안 잊어버렸어. 근데 얘를 계속 쳐다보고 얘에 대한 그런 행복한 그 느낌이 나에게는 불행으로 다가오는 거야. 알기 쉽게. 그러면 여기서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어. 아직. 그렇지만 얘를 봤을 때 내가 불행한 거야. 이미 자신이 불행한 느낌이 와. 그쵸? 보는 순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겠어요? 질투심이 나서 얘한테 복수를 해. 뭔 소리야?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머리가 좋으시면 벌써 이해할 수 있어요. 왕따를 당했던 애가 왕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한테 학대 받았던 애가 자기 자식한테 학대를 하고 약자한테 학대를 해. 그쵸? 괴롭힌단 말이야. 또 괴롭히는 거야. 알기 쉽게. 얘가 자기 높은 자리에 있지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타인한테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얘가 나쁜 애라가 그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야. 우리는 정상을 믿지 않아요. 얘가 나쁜 애니까 그렇다고 하죠. 부자가 은행을 털겠어요? 자기 돈이 은행에 다 있고 그런데 자기가 왜 은행을 털어? 돈이 없으니까 은행을 털죠. 근데 은행 털은 나쁜 놈이야. 그쵸? 만약에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은행을 털까요? 잘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얘기예요. 그쵸? 미스터리죠. 만약에 이 부자가 진짜로 착한 사람이었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동등한 위치인 거야. 동등하게 돈을 벌어서 똑같은 사람이 돼서 같이 행복하게 살죠. 근데 왜 은행을 털겠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돈이 없고 얘가 모욕을 당하고 소외되고 냉대받고 차가우니까 얘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미친 짓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얘를 끌고 가지, 경찰에. 그쵸?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긴. 그쵸? 뻔한 거예요. 형이 동생을 또는 언니가 동생을 괴롭히면 얘가 처단당하는 거야. 그러면 정신병이 얘만 오지. 그쵸? 얘는 정신병이 안 와. 똑같은 위치가 될 경우에는 얘가 정신병이 오겠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신입이고 왕따고 또는 동생인데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쵸? 얘가 착하겠어요? 안 착해.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어딨어. 그쵸? 거짓말 다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도 뒤집어 씌운다니까요. 그래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대충 골격은 이제 이해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군대 질투잖아요.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쵸? 왕따를 당한 애를 괴롭혀. 그럼 얘가 맛이 가지. 이상해져. 그쵸? 반대로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얘가 강자니까 얘를 괴롭히면 얘가 당한다고 생각해. 근데 반대로 괴롭힐 수 있어. 나는 피해자야 하면서 얘를 괴롭힐 수도 있어. 심지어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가해자야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고 얘가 정신병이 와. 왜냐면 딴 사람 볼 때는 얘가 잘못했거든. 그쵸?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어떤 피해자고 어떤 사람이 나쁜 거다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요. 사람이. 그래서 얘가 이상한 감정을 얘한테 느껴서 질투심이 나는 거야. 얘가 군대를 예를 들어봐야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포괄적이야. 그쵸? 군대 얘기를 하면 군대에서는 어디 팀장을 했거나 내가 누구거나 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얘를 왕따시켜. 얘가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이렇게 있지. 그러면 얘가 보기에는 얘는 어떤 사람이야?
막 산 애야. 산동네에서 살았어. 그러면 빈민이야. 빈민, 천민. 우리나라에서는 80%가 그런 사람들이죠. 응? 집에 금송아지가 없어. 어? 자동차도 없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맨날 맞고 살라고. 그쵸? 사람들한테 욕먹고. 이 구두 닦기야 하고 구두 닦고 아빠가 구두 닦고 짜장면 배달하셔. 치킨 굽고 앉아있어. 80%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얘는 귀한 자식이야.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지배층이야, 지배층. 그러면 얘가 얘를 볼 때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딸이 아빠를 봤을 때 기분이 나빠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가니까 응? 딸이 잘못을 안 했다고 생각해. 왜냐면 딸은 하는 거는 자기가 그냥 집 방에 들어간 것 뿐이야. 그쵸? 딸 입장에서는. 그쵸? 근데 아빠한테는 또 그렇지 않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입장만 생각할 때는 잘못이 없지만 그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이 큰 거예요. 그런 것처럼 80%의 빈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를 봤을 때 얘는 교육도 못 받았어 제대로. 얘는 허리를 딱 펴고 멋있고 귀한 자식을 켰어. 그러면 나쁜 것도 몰라. 얘는 사람 어떻게 해서 등쳐먹고 사람을 해하는 것만 생각하죠. 저희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범죄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쵸? 우리가 누구면 아는 거잖아. 부자들이 은행을 왜 털어? 얘는 은행을 털어야지. 돈이 없으니까. 그쵸? 어쩔 수가 없어. 위치가 그러잖아. 위치가 얘는 지배자 위치야. 내가 원하는 건 다 얻을 수 있어. 그쵸? 몇십억을 몇백억을 얻을 수 있어. 말만 몇 마디 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얘처럼 나쁜 일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은행을 털어야 되고 누구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얘는 그게 생활이야. 그래 얘랑 군대에서 만났어. 학교에서 만나고 집에서 만났어. 동생이랑 형이랑 아니면 언니랑 동생이랑 만나는 거야.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질투심을 느끼고 이상한 또라이 같은 생각이 간단 말이야. 그럼 얘한테 어떤 이상한 또라이가 감정이 느껴져. 얘가 뺏어가는 것 같아 자기 걸. 그리고 얘를 이겨야 되는 것 같은 미친 생각이 드는 거죠. 미친 생각. 아시겠죠? 감정이 온단 말이야.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오는 거야. 이상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아까 손잡이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얘한테 시비를 걸고 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럼 얘는 어떻게 당하고만 있을까? 내가 지배자인데, 그쵸? 얘는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면서 얘한테 대항해. 아빠가 뭐라고 하면 자기가 잘못을 안 했다고 최대한 얘기하면서 얘를 괴롭히지. 그치? 아빠를 괴롭혀. 나는 착한데 아빠가 못된 놈이라 하지. 그럼 엄마가 얘 편을 들어서 아빠는 나쁜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피해자가 또 자기도 은연중에 공격을 한단 말이야. 그쵸? 공격을 해. 우리가 모르지만 자기는 몰라. 본능이니까.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을 학대하고 또 이제 지겠죠. 얘가 강자면 또는 반대로 얘가 강자면 강자를 또 괴롭히겠죠. 그쵸? 피해자이지만 강자를 괴롭히겠죠. 하여튼 어떻게든 한쪽은 죽게 돼 있어.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정신병이 오고 또는 얘는 정신병이 오는 거야. 또라이가 되고. 그러면 또라이가 됐으니까 노숙자나 거지가 됐으니까 또 괴롭혀야지. 그쵸? 왕따를 당했으니까 마녀사냥해서 나쁜 사람은 우리가 죽여야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심판해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은 누군가는 제거돼야 되는 거야. 알기 쉽게. 너 죽던 나 죽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질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우리 애들이 하는 질투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군대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가 있었어. 근데
얘가 공부 잘하니까 이질감이 느껴져.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 얘한테 왕따를 시켰어. 그럼 얘가 정신병이 오지? 얘가 이상한 짓 하지? 그러면 얘는 더 왕따 시키고, 그쵸? 우리가 맨날 밥 먹고 하는 짓이잖아요. 회사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 그쵸? 약하면서, 약하면서, 약하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그쵸? 막 약한데, 뭔 소린지, 뭔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얘가 굉장히 착한데, 어? 그냥 성공하려고 그래. 그리고 진짜 성공해. 그걸 보기 싫죠. 느낌이 아주 더럽단 말이에요. 이상하고. 그쵸? 그럼 어떻게 해? 태클을 걸어. 이렇게, 못 성공하게 얘를 잘라버려야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악마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악마가 있는 거야. 그쵸? 나는 착한 사람 정의라고 하지만 이 마음속에 정의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있단 말이에요. 알기 쉽게. 얘도 없을 것 같아? 얘도 마찬가지야. 자폐 아이들이, 후천적 자폐 아이들이 자신을 학대하는 이유가 부모가 자신을 학대하니까 자신도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바보같이 행동하지 말라고 하니까 얘 그리고 때리니까 바보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래야지 되니까. 왜 제3자의 입장이잖아요. 제3자 입장. 딴 사람이 나를 공격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야. 얘가 착하지 않은데 거짓말을 했는데 얘는 믿어버린 거야. 그대로. 그쵸?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폐 아이들은 자신이 학대해서 얘가 하는 대로 정의대로 하는 거야. 자신도 자기가 미우니까. 그쵸?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질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학교에서 군대에서 질투가 발생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 대상이 된 사람들은 정신병이 오거나 문제가 발생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영화에서 악마로 보고 하죠. 가장 끔찍한 악마. 그쵸? 하지만 진짜 끔찍한 악마는 누구다? 부자처럼. 그죠? 부자가 예수님 말씀을 지옥 간대잖아요. 얘 잘못을 안 했어. 근데 예수님 왜 지옥 간다고 할까요? 그 성경책을 보거나 예수님 말씀 들으면 이 사람들 다 잘못을 했어. 그쵸?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나쁜 사람의 나쁜 부자야. 그쵸? 대부분 착한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착한 부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쵸? 그렇단 말이야.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착한 형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쵸? 착한 동생이 몇 명이나 있고. 그쵸?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잘못을 많이 해. 그쵸? 더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거고. 잘못을 안 했다고 하지. 동생이 잘못을 안 했다고 하고 형이 잘못을 안 했다고 그래.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고 착하다고 그래. 그쵸?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반전은 숨어 있다. 그쵸?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군대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협력해야겠죠.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견뎌내야지. 그쵸? 막 미워할수록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생각할수록 자신이 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죠. 대부분 타인을 미워하잖아요. 피해자도 가해자를 미워해. 그러니까 자기가 더 죽는 거야. 아까 자폐아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쵸? 그리고 내가 머리를 꼿꼿이 들고 하고 싶잖아. 내가 사회에서 팀장이고 이사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군대 가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당연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흑인들한테는 백인이 미운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하니까 딴 사람 봤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질투라고 안 하죠. 질투라고 안 하고 나쁘다고 하죠. 근데 하지만 그 질투예요. 아주 사소한.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뭐 학교를 제대로 나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쵸? 이거는 삶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하는 거고,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를 좀 안다면 좀 이해를 하고 행동을 하겠죠. 근데 제 이야기를 몇 명이나 믿을까요? 그쵸? 믿는 사람이 없어요. 베껴가기만 하지. 제 이야기가 있으면 그대로 베껴서 자기가 가지려고만 하지 오리지널을 생각하지 않죠. 그쵸?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데 그냥 의문, 퀘스천에 대한 그런 답변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군대에서 질투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감정, 진짜로 그럴까라고 하지만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거 있나요? 예수님 맨날 말씀하잖아요. 부자는 지옥과 뜨거운 불 속에서 타 죽는다고. 그쵸? 하지만 어떻게 한다? 우리는 그 말을 안 지킨다. 그쵸? 안 지키잖아요. 성당에서 억울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쫓아버리죠. 또는 교회에서 마찬가지고. 그쵸? 뉴스데스크, 뉴스에서도 억울한 얘기를 얘기하면, 진짜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그냥 뉴스를 안 써. 그쵸? 왜?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을 발생하기 때문에 부자 편을 들 수밖에 없어. 법도 그렇죠? 강한 놈 편이야. 이건 법관이 얘기한 거예요. 그쵸? 법관이 진짜로 나와서 그랬어. 더 유리해, 부자한테. 그쵸? 그럴 수밖에 없어. 얘는 자기 돈 다 투자해서 변호사 사지. 얘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지.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거 있나요? 다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가 가장 좋겠죠? 별거 있나요? 신이잖아요. 신의 아들. 오직 한 분이신 신의 아들이잖아요. 대충 그렇습니다. 이상이네요.